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단횡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쌍촌동에서 늦은 밤입니다. 밤 12시 20분쯤에 여대생 2명이 왕복 9철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SNS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저걸 어떻게 피해? 전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의견은 자동차가 앞을 잘 봤어야지. 그리고 자동차가 빠른 것 같은데 밤 늦은 밤이지만은 그래도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 여부를 조심하면서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속도를 좀 낮추고 운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이 과연 몇 대 몇일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는 무단횡단입니다. 그곳 사고 현장에서 약 한 40m 조금 더 가면 육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은 육교를 통해서 건너지 않고 늦은 밤에 차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빠른 쪽으로 육교 쪽으로 가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자동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들이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앞이 시야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있고 앞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대생들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대생들이 택시에서 내려서 움직일 때 그 아래쪽에서 차 한 대가 비스듬하게 멈춥니다. 그 차가 멈췄기 때문에 이 여대생들은 저쪽에서 자동차 달려오는 게 미리 안 보였고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쪽에 비스듬하게 멈춘 차 때문에 여대생들이 들어오는 게 미리 안 보였습니다. 무단횡단이 첫 번째 이유지만 오른쪽으로 쓰는 차, 정차하는 차, 그 차에 가려서 운전자도 시야가 가려졌고요. 시야 확보가 안 된 거죠. 또 여대생들도 왼쪽에서 달려온 차를 못 봤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앞이 뻥 뚫렸을 때는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쪽에 사람이 있네?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빵빵빵빵빵 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비스듬하게 멈추는 차, 그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차 한 대가 멈추고 있더라. 그럼 저 차 때문에 내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부분, 그쪽에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죠? 가끔 있죠? 바로 저 앞에 육교가 있지만 육교까지 한 40-50m 되니까 육교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혹시라도 저 앞에 멈추는 차, 저 차 때문에 내가 안 보이지만은 그 차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도 앞이 뻥 뚫렸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도, 인도가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도 쪽에서 어쩌면 가려진 차 앞으로 사람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그때 다시 쭉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을 살펴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복 8차로, 9차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금 더 가면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 바로 밑 또는 육교 바로 근처를 무단횡단했을 때 그때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6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70%까지도 볼 수 있죠.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무단횡단과 육교 근처와 그 사이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약 50%, 무단횡단자에게도 약 50%, 과실은 50대 5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했다면 그때는 자동차에게 과실이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속이기 때문에 더 빨리 멈추지 못하는 거죠. 과속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커서 과속이 아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과속이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더 많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과속이었다면 자동차에게 60, 무단횡단자에게 약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그 자체가 범죄죠.
무단횡단으로 단속됐을 때 실질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에 처벌받지는 않고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 2만 원 또는 3만 원입니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라든가 또는 육교 바로 밑을 무단횡단했다라든가 또는 지하 보도가 있는데 지하 보도 바로 위로 건넜을 때 그럴 때 무단횡단자 잘못이 크죠. 그런 경우에는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횡단시설이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경우 바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범칙금 2만 원인데요. 범칙금 2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단횡단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단횡단자를 피하다가 그 차가 다른 차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 경우 무단횡단자가 단지 범칙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단횡단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무단횡단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잘못했죠. 운전자도 잘못했죠. 둘이 같이 잘못한 겁니다. 공동불법행위죠.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50%라 그러면 그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무단횡단자가 자기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키포인트는 무단횡단자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 없으니까, 차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너갈 수 있겠지. 하지만 자동차는 사람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빠릅니다. 저 멀리 보이던 차가 금방 내 앞으로 다가올 수 있죠. 따라서 무단횡단은 그 자체가 범죄이고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단횡단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전문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